저는 그림책 작가 윤강미입니다. 제가 미술대학 회화과를 나와서 화가로 오랫동안 활동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을 알게 되었고 윌리엄 스타이그라든가 로즈 디바쟁, 토미 웅구르, 데이비드 위즈너 같은 그런 작가들을 좋아했었고요. 우리 아들이 특별히 데이비드 위즈너의 구름공항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책을 읽어주면서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2001년 제가 다섯 번째 개인전을 할 때 제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인데 전시를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그때 아들이 엄마 그 전시하고 작품 많이 팔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전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출판사 편집자가 와서 제 작품을 보고 이제 그림책을 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림책을 잘 모를 때고 그래서 진행하면서도 이게 그림책이 잘못해서 출간이 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림책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은 후 한 18년이 흐른 후에 결국 제가 이제 첫 창작 그림책을 내게 되었어요. 제가 좀 화려하게 데뷔를 한 셈이죠. 판교에 있는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이라고 거기서 이제 작가 발굴하는 그런 공모가 있었어요. 서랍 속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게 해주는 그런 공모였는데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 15명이 뽑히면 3개월간 전시를 하고 거기서 관람객 투표에 의해서 이제 최종 작가를 뽑는 그런 전시였는데 제가 그 관람객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투표에 의해서 제가 뽑혔어요.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 또 그 전시를 하면서 그 작품으로 창비랑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창작 그림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의 종류 중에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림책이라든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책이라든가 그림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림책 등 이렇게 그림책의 종류가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림책이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림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회화 작품의 가격과는 다르게 그림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그림책 작가로 직업을 바꾼 셈인데요. 나무가 자라는 빌딩 이 그림책에는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림책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품 전체 구성이나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장면 중에 화려한 장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컬러를 다 빼고 이렇게 블랙, 흑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전체 구성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독자들이 그런 예술 작품을 손에 잡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봐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빌딩 이 책은 회색 도시가 초록 도시로 바뀌는 소녀의 상상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친환경 상상 빌딩을 많이 지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그림책의 첫 장면을 보면 주인공 아이가 창밖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아이가 창밖을 보는 그 모습을 여기 상록 어린이 도서관에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되게 고맙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주인공 아이와 의상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창밖에 보면 이게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제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이 공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미세먼지가 심하게 끼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은 시골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사는 게 좋아요. 도시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편리하고 이러니까 도시에서 계속 살고 싶고 그런데 이 기획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책들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라는 사토브리앙의 말이 있듯이 문명 뒤에 사막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기획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친환경
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제 서양에서는 벌써 BC 600년경부터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곳이 있던데 그게 벌써 나무를 심는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보엘이라는 그런 건축가가 이제 수직숲 빌딩이라고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나무를 심으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랑스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이라는 그런 식물학자는 벽면 건물 벽면에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수직 정원을 만드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환경 운동가이면서 건축 치료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화가이기도 한 그런 훈데르트 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건축물 모양도 다양하게 하면서 식물을 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이제 식물 농장은 세계 각국에 이제 미래형 식물 농장을 짓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현재 그 상도역에서 이렇게 식물 농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모양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친구가 건축가들이 많아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런 건축 모양들을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상하는 건축물 모양은 대체로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양한 상상의 빌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 기획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게 하려면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손톱만하게 이렇게 썸네일을 그려서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보드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만들 때 이제 작은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더미북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스토리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텍스트를 먼저 쓰기도 하고, 또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잘 나오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또 확장시켜서 그림책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림을 만들 때 원래는 자연이 훼손되는 장면이 한쪽 페이지에 있고, 한쪽은 건축물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고 있던 중에 이제 과천과학관에서 100년 후의 미래 세계를 그려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고, 그 작업을 하면서 전체 스토리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스토리를 만들면서 스토리 방향이 좀 잘 안 풀리고 이래서 되게 방황을 좀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더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그 TV에서만 주로 보다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한때 융성했던 그 문명이 사라지고 비어져 있는 그 건축물이 이제 오랜 시간 그 나무들이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거에서 되게 초현실적인 느낌도 나고 되게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쉽게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의 방향도 잡히게 되고 마법 같은 어떤 상상의 빌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화가이자 설치 조형물 작가인 그 미국에서 주로 활동한 그 리키드 생팔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의 작품 중에 예전에 제가 어떤 논문을 봤는데 실제로는 그 작품이 지금 없어요. 근데 그녀라는 그런 작품인데, 거대한 조형물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여성의 조형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조형물이었는데,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작품을 관람한 사람이 이렇게 재생되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의도를 주고 그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식물연구소 이 작품이 여기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게 계단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식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성 모양 빌딩 하나만 있으니까 좀 심심하니까 남성 모양 빌딩도 만들고, 그 책 속에 보면 이 식물연구소에서 농사를 짓고 또 이제 미래형 농장이 되기도 하고, 또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런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빌딩을 만들었고, 들판은 동물들이 뛰어다니게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던 그런 빌딩입니다. 그림책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앞쪽에 나온
빌딩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오고 미래형 도시를 제가 이제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그 도시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세계의 도시 공원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또 많이 찾아봤어요.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이라는 곳에 이제 베르나르 추미가 만든 건축물, 빨간 건축물들이 이렇게 일정한 좌표를 이루면서 설치되어 있는 도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식물연구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식물연구소가 놓이게 하고 그 식물연구소가 이제 공기를 또 정화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장면 연출을 했고, 도로를 만들 때 좀 딱딱하게 처음 그 구도를 잡았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래서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파리에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선문 위에 올라갔었어요. 옥상에서 보여지는 도시 풍경이 도로가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원추형으로 착착 나 있는, 거기에서 되게 충격을 받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전체 미래 도시 그 구성을 잘 잡았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또 건축물들도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인간과 다 함께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다. 주인공 아이가 시간 이동을 해서 어른이 된 모습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도서관에서 직접 만날 때 자세하게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1일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처음 책을 출간하고 나면 좀 한참 시간이 지나야지 해외 출판사랑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런데 1월 달에 바로 이제 프랑스 휘드몽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되게 좋은 조건으로 출판을 하자 그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건이 있었는 거예요. 이 책은 환경에 관한 내용의 책인데 뭔가 한 개를 빼주면 좋겠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코끼리 빌딩이 나와요. 제가 원래 그 상상을 시작할 때 아프리카 동물들을 불러왔었거든요. 동물들이 이제 겨울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을 필요하다 해서 코끼리 빌딩에 들어가서 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안에서 뺀 게 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1쇄에는 그게 들어있고 2쇄부터는 그게 다 빠졌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휘드몽드 출판사에서 책이 이미 나왔고, 우리나라는 나무가 자라는 빌딩이라는 책 제목이고, 프랑스 말로는 꽃이 피어나는 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그 제목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다른 해외 출판사에서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이탈리아의 토피토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예술성이 높은 책을 많이 내는 그런 출판사여가지고 거기서 꼭 책을 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의가 들어와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칭린 출판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책이 나왔어요, 이미. 대표분이 또 제 그 나무가 자라는 빌딩 이걸 아주 좋아해가지고 책을 내게 됐는데, 올 봄에 작가 초대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거 다 취소되고 못 가게 되었죠. 제주도에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라진 미술관이라고 그 그림책 시민 모임이 제 그림책을 또 좋게 봐줘서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거기에 그 입체물로 이렇게 설치되기도 하고 되게 크게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지금 안산 상록 어린이 도서관 여기서 이렇게 입체화해서 이렇게 또 전시도 하기도 하고, 광양 희망 도서관이라고 거기도 어린이 도서관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원화도 하고 있고 또 입체물도 하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군포 그림책 시민 모임에서 또 제 그림책을 입체화시켜서 이렇게 거대하게 설치해 놓은 그런 전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림책이 계속 출간 후 자라나고 있습니다.